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귀한 분을 우리 여기 그 부산 정의와 기념관에 모셨습니다. 김태일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이 얘기를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 투표권이 있는 전 국민이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또 투표권이 이제 없는 사람이라도 18세 이하라도 좀 듣고 미래에 대한 변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자에 보면은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말이죠. 극우적인 유튜브 또 하여튼 그렇게 팬덤 정치를 유도하는 또 그런 어떤 자기 유튜브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더 강하게 주장해 나갔어 말이죠.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우리 사회를 갈라치게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그게 뭐 돈하고 많은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이 리더들이 말이죠. 저는 그걸 배 가지라고 그러는데 배운 자, 가진 자, 그리고 지도자, 네. 지식인. 배 가지. 이 배 가지들이 바뀌어야 된다. 네. 정말 우리 자손이 살고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갈 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정말 리더 국가로서 존경받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이 한 몇십 년 동안에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을 좀 깔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 좀 해본 적 없습니까? 아니 당연히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저 뉴미디어의 그 영역이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데 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그 콘텐츠를 계속 좀 이렇게 탑재를 해 나가다 보면 뭔가 그것이 갖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아주 말초적인 재미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자극적인 이런 이제 콘텐츠들에 관심이 쏠리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저 의장님 특징이 꾸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꾸준히 콘텐츠를 이제 창고에다 쌓아놓고 있다 보면 그것이 뭐 필요한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널리 전파되기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디어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건 별개문제. 좋은 콘텐츠를 이제 저 실어서 올려놓는 작업은 꾸준히 하는 게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은 뭐 우매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시민의 역량과 시민의 어떤 판단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시민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기 절차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건강한 민주주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근자일에 보면 교육 제도도 그 지역에 맡기겠다. 네. 이제 윤 대통령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지금 그 지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그 지역의 관광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수기를 거쳐서 네. 안을 내고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태까지는 관에서 예산 갖고 있고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뭐 지시를 했으니까 이게 아무리 경직되고 부정도 생기고 아주 비효율적이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날 때가 이제 돼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현지도 꽤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인식의 변화와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교육 강좌에도 제가 이것을 전에는 한 50만 원인가 이렇게 수강료를 받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이거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은 장학금을 줘서 예. 10만 원만 내게 하고 일반인들은 20만 원 정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게 뭐 좁긴 하지만 여기 한 6, 70명 앉을 수 있거든요. 사이사이 앉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변화가 확실히 예. 느껴지고 있어요. 느끼시죠? 예, 예. 그게 변화의 내용을 좀 제가 학자니까 저는 정리하는 게 이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장님 느끼시는 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시민들은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전문가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정치인들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세력에, 자기 진영에, 자기 정파에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 당장에 문제가 던져지는 순간부터 정파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당적 사고를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가라는 분들은 어떠냐 하면 자기 확신을 강화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수입니다마는 전문가들은 뭐 한마디 자기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비판이 가해지면 그거를 방어하는데 아주 합리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강화해 나가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은요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변화의 힘. 예,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해관계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서 수기 과정을 거치면 더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역량을 시민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여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려진 결론이 아주 생산적이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결론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들 승복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산의 중앙차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골치 아팠어요. 이거를 정치인들이나 또 무슨 전문가들에게 결정을 맡겼다면, 뭐 위원회 만들어서 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뭐 이건 아니다 하고 또 시비가 생겼을 텐데 당연하죠. 부산 시민들이 숙고하고 정보 획득, 학습, 토론, 평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했단 말이에요. 수용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입대는 사람이 그렇죠. 옛날처럼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힘들이 시민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민들은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보다 더 낫죠, 사실은. 예. 그런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딱 하면 예. 모든 사안을 그렇게 당리당략이나 살해사욕으로 이제 기우는 거지. 그 이제 또 동원이 그래, 되니까요. 동원이 되는 거니까. 예. 맞아요.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중심을 잡도록 이제 하는 그 내공을 좀 더 기르고 그런 판단력의 어떤 근육을 기르는 것이 이런 시민 강자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당도 지금과 같은 이런 낙제점의 정당 정치가 아니라 그 정당도 제대로 정당의 존립이 결국 이제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 그런 좀 한 단계 높은 정당이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그 선호도도 점점 좀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느낌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엔 둘로 딱 쪼개졌는데 이제는 그 양쪽에 편입되지 않는 그 그룹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뭐 30% 이상, 40% 가까이 이렇게 될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어느 한 정파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를 하지 않고요. 아까 말했듯이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쪽 지지를 하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이쪽 지지를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안보 문제는 보수 정당이 잘하네. 경제 문제는 또 좀 민주당이 잘하네. 그다음에 뭐 사회 문화적인 문제는 뭐 정의당이 잘하네. 이게 각자 냉정한 판단을 하는 아주 까다로운 유권자들이 생겨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으니까 이제 지도자들이나 또 선거 전략가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낼까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어요. 그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아까 이제 그 중앙차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고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그 어떤 그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바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면 반대가 훨씬 많았다. 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보를 준단 말이죠.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것이고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익이 있고 그래 교육을 쭉 하고 난 뒤에 다시 투표를 하면 네. 더 정확성이 확 또 달라진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빈고입니다. 의장님이 정확히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힘이라는 게 시민성 안에 있는 것이고 그거는 굉장히 아주
수용성 높은 결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지금 이런 이제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정오의 정치나 진영 논리의 정치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제도 개혁 역장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하시죠. 예. 크게 이제 몇 가지 과제가 있어요. 그 첫째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돼요. 선거제도가 지금 소선거구 제도는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전체를 다 가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49대 51이었다 투표 결과가. 근데 51 받은 사람이 전체를 다 가지면 49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49는 49대로 어떤 선호와 가치와 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도 대의 체계 속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렇게 승자 독식 체제가 아니고 뭔가 비례성을 강화해서 그렇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대의 체계 속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자면 뭐 아까 대선 같은 경우는 뭐 결선 투표제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 선호 투표제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표를 줄여서 그렇죠. 그 10%는 20%는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네. 바로 의회를 통해서 정책이나 나라를 끌고 가는데 쓰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의견이나 이익은 어떻게 좀 사장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또 막 과음을 지르고 그렇습니다. 뭐 때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상적인 정치 과정 속으로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제도 설계를 통해서 이 양극단화된 이제 이 시스템을 좀 바꿔나가는 그렇게 되면 정당도요, 거대 정당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다음에 좀 세력이 작은 3당도 있고 좀 4당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온건 다당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는 잘하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만 있으면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죠. 그렇죠. 그 쟤만 이제 어떻게 해쳐버리면 그다음 남는 거는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든지 그냥 너의 불행을 위해서 그냥 헐뜯기 경쟁을 하는데 이제 세 개, 네 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잘하기 경쟁을 이제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수결 제도가 갖는 한계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말하자면 숫자로 그 확인되는 여론조사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이제 수기적 절차가 필요하죠. 그냥 어느 한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선호나 가치나 이익을 파악해서 그걸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인데 수기 공론조사는 아까 말했듯이 정보 획득, 학습, 토론, 평가 등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니까 그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결론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 이 자리와 같은 이제 시민 교육의 지속적인 어떤 실천을 통해서 시민성이 홀딱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공동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제 정치 개혁의 제도, 그다음에 수기민주주의적 절차, 그다음에 이제 시민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좀 대안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 보면 지금 양당제로 가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독일은 보면 지금 다당제로 가잖아요. 저는 다당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다당제로 가려고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듯이 이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고는 연정 같은 건 불가능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좀 더 많이 좀 거쳐갔으면 좋겠다. 제가 정치 20년 하면서 이제 의장을 마지막 2년 하면서도 제가 이제 그렇게 끌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아마 뭐 김 교수님은 그 정치 실험을 보셨으니까 아마 쭉 제가 한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 벌써 이제 한 6, 7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고무줄 같이 또 다 돌아가는 걸 보고 저는 요즘 아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예. 그러나 오늘 말씀 들어봐서는 갈수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아질 수 있다. 또 한편 또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네. 시민의식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힘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녹화된 것은 이제 한 두 번 나누어서 다음에 방송을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들은 김재일 교수님이 그 오늘 11월 3일입니다. 오늘 여기 정의와 국회의장 기념관에서 하는 이 특광을 생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기 바라고 못 보신 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한번 꼭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피곤하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